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대법원 판사 지명자가 오늘 밤 프라임타임에 텔레비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정한 지명자 발표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가 어제까지 4명의 최종 후보자를 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앤서니 케네디 판사 은퇴로 생기는 공백을 메꾸게 될 대법원 판사 지명이 있게 되는데, 언론에서는 이것을 Super Bowl of Politics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Historic Decis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한편의 드라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정치적인 또는 법률적인 요소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는 중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망에 오른 4명의 지명자 후보들은 모두 40대, 50대의 보수계 판사들입니다. 누군가가 지명이 되면 최소 30년 이상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지명되는 지명자가 대법원의 저울추를 보수계로 고정시켜서 최소한도 한 세대 이상 30년 이상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판사로 최종 지명된 후보 4명의 면모는 어떤 것인지, 또 상원을 중심으로 한 지명전의 현황은 어떤지, 정치권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 대법원 판사의 지명을 놓고 전국이 술렁이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 과정이 바로 나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소송을 좋아하는, 또 아니면은 소송이 많은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모든 중요 사항들이 법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 최종 결정자가 바로 대법원의 9명 판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9명이 지금 보수 진보 4대4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밤에 지명이 될 사람이 4대5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그가 나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장본인이 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사회에 가장 논쟁적으로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슈들이 많은데, 결국은 모두 대법원에서 이제 결판이 나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트래블 밴이 그랬었고, 1973년대에 이미 결정이 된 낙태 권리가 다시 논쟁의 불이 붙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낙태 권리라고 하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미국의 크고 작은 선거의 후보자들이 모범 답안을 만들어내느라고 쩔쩔맸던 바로 그 사항입니다. 여성의 권리, 개인의 권리 대 생명의 존엄성, 결코 아무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논쟁입니다. 그 밖에도 헬스케어라든가 이미그레이션, 게이 라이츠, 건 컨트롤, 시빌 라이츠 등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것도 바로 오늘 지명이 되는 한 사람의 손에 달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최종 후보로 남은 4명의 면모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타머스 하리먼 판사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네일 고르시치 판사 지명전에서 차점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근로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조지타운 로스쿨 학생 시절에 택시 운전기사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보수적인 판결을 내는 판사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동생인 전 판사 메리안 트럼프 베리의 강력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미 코니 버렛 판사입니다. 40대 여성 판사인데 소셜 이슈에 매우 보수적인 판결을 낸 인물입니다. 낙태 권리의 반대자고, 그래서 공화당 의원인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 등 낙태 권리 지지자들의 반대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렛 카버나우 판사입니다. 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화이트하우스 비서관 출신이고, 그의 부시가와의 가까운 사이가 그의 지명전에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 예선전에서
잽 부시를 아주 맹공격을 했었는데 그는 소위 공화당 기득권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트럼프와는 숙적인 셈인데 그의 낙태나 헬스케어에 대한 판결이 보수적인 기준에 좀 미달된다 하는 평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레이먼 키스 리치 판사입니다. 그는 미시간 로스쿨 출신인데 유일하게 하버드 예일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이민과 관련한 판결에서 덜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순위에서 좀 처진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최종 후보에 오른 판사들이 3남 1년대 나이가 51, 53, 53, 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사가 된다 하면은 이게 종신직이니까 80대에 은퇴를 한다면은 최소한도 한 세대 30년 이상 대법원 자리를 지킬 사람이 됩니다. 만일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판사 지금 85살인데 이 사람이 고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은퇴를 하게 된다면은 트럼프는 3명의 대법원 판사를 지명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이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 명을 지명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상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상원의 인준에 달려 있는데 지금 상원의 구성은 51대 49로 공화당 다수입니다. 그러나 한 표 차이로 과반수에 미달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이 낙태 문제를 들고 나와서 반대표를 던진다면은 이 인준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원의원들도 완전한 의견 일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 그러니까 레드 스테이트에서 현재 상원 의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이 굉장히 곤궁합니다. 만일 인준에 반대를 하면은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을 따르자니 낙선의 위험이 있고 이념에 반한 표를 던지자니 자신의 정치적인 신조를 버리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입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전이 무난히 성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그가 처음에는 썬데이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월요일 정오, 그러니까 오늘 정오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어제는 다시 오늘 9시경에 발표를 하겠다고 시간을 계속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총무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협의했고 그는 지명 전에 상원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지명 발표 방송사들이 모두 현장 동시 중계를 하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7월 9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태국 치앙라이주 동거란에 갇혀있는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코치 구조 작업이 재개된 가운데 5번째 생존자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언론은 오늘 소년 1명이 구조대에 의해 동물 밖으로 실려 나와 구급차로 이동됐다며 전날 4명의 1차 생존자 구조 이후 첫 번째 결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굴 안에는 아직 8명이 남아있는 가운데 구조당국은 오늘 중으로 전원 구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카야마현 경찰은 침수된 구라시키시 마비초 마을에서 오늘 시신 7구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언론은 11개 지방자치단체 집계를 인용해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 103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외에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은 최소 5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주민에 대한 구조와 수색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프라임타임에 차기 연방 대법관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오늘 밤 9시에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관에 대한 내 최종 결정을 발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특출한 사람이 선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군은 4명이라며 그들은 모두 훌륭하다며 실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뮤니티 리더들이 어제 사우스쇼어 칼처럴 센터에 모여 곧 있을 락킨 맥도널드 피사 사건 재판 선고에 대비한 대책을 수기했습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살인죄로 기소된 가해 경찰 제이슨 반 다익에 대해 유무죄 여부를 금년 여름 안에 판결할 계획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경찰 측이나 남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서로 다르게 감정적으로 배아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시카고 리버를 운행하는 워러 택시 회사들이 서비스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람선 루트 확장과 함께 관련 관광업계와 연결, 기착지에 식당과 바 등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워러 택시는 현재 북쪽으로 노스 애비뉴, 남쪽으로 차이나타운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라마 매니얼 시카고 시장이 기업 유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합니다. 에미네얼 시장은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철도 부품 공장 등의 계속 운영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이들 중국 기업들은 미중 간의 관세 마찰로 계획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의 중국 방문에는 시카고 지역 기업인 수십 명도 동행합니다. 월드컵 4강 진출팀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종 4강 진출팀은 프랑스와 벨기에, 크로아티아와 잉글랜드입니다. 월드컵 4강, 프랑스와 벨기에의 경기는 내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열리며 크로아티아와 잉글랜드의 경기는 수요일 오후 1시에 펼쳐집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무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92도, 밤 최저 72도.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일부 흐린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6도. 수요일 계속해서 맑겠습니다. 낮 최고 86도, 밤 최저 68도. 목요일 대체로 맑고 일부 한때 흐린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89도, 밤 최저 69도입니다.